꿈과 희망으로 즐거워야 할 학교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학교 폭력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부모들이 학교 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알고 대응 방법을 익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돼주셔야 합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의 최초 발생 연령이 초등학생으로 낮아지고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 혹은 피해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징후 리스트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전학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거나 참고서, 준비물 등 돈이 필요하다고 자주 가져가고 머리나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지고 친구에게 받았다면서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다닌다면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일 때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발견한 징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지나치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가해 학생을 직접 만날 경우 오히려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불안한 심리 상태의 피해 학생에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젠 엄마 아빠가 힘이 돼줄게. 도움을 청한 건 아주 잘한 일이야.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며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경우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폭력적인 행동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실제 가정 내 불화나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돼 학교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으로부터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바로 소통인데요.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려 평소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현재 고민은 무엇인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학부모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학교나 단체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와 책임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위센터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도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학교 폭력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 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해 학생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치료도 강화됩니다. 또한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중학생들이 일주일에 4시간의 체육 수업을 받게 되며 예술, 독서 동아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복수 담임제를 통해 밀착된 생활 지도가 실현됩니다. 가정과 사회 모두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청과 협조하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등 개인 온라인 중독 예방 교육이 강화됩니다. 내 아이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내 아이가 웃을 수 있고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도 웃을 수 있습니다.